바나나 백설기, 사과 백설기, 그다음에 메론떡, 각종 이런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뭐 종류별로는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배 백설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인절미도 되고 뭐 시루떡도 돼 이런 거 넣어가지고 과일 주제로 해가지고 제가 보니 유자철,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백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정과 체다, 주유상, 파마산, 칠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 그다음에 치즈떡, 치즈를 잔뜩 넣은 모짜렐라까지도 잔뜩 들어간 초콜릿떡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햄 소세지 떡,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떡, 낙지, 오징어, 쭈꾸미, 그다음에 고등어, 연어, 참치 이런 다양한 재료를 넣어가지고 그 떡을 고기와 떡을 어떤 식사화 시키는 것. 그다음 바람떡이라든지 송편 같은데 기타 이렇게 다른 떡으로도 이것을 해가지고 안에다 고기 만두라든지 각종 이렇게 만두소를 넣어서 만두화 시키는 한 중국의 올병을 안에다가 만두화 시키는 한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중국의 얼병에도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고요. 떡에도 맥주나 술을 넣고 중국의 얼병에도 이렇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 자꾸 이것을 하시는데 좀 쉬엄쉬엄 하시는 거예요. 당나귀기 거기 전현무 씨께서 전현무 MC죠. 그다음에 전참 씨도 전현무 이렇게 이정자 씨들 이렇게 같은 프로그램에서 사실 프로그램이 출연자가 똑같은데 여기서도 지금 떡을 감자떡이지만 떡을 감자떡 말고 고구마 넣으면 고구마에다가 지금 만두서 넣으면 그것도 되고 사과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떡이면 틀린가요? 네. 사과에 좀 떡을 갖다 만두화 시킨다 것은 이것은 그거를 갖다가 제가 보기엔 햄 소세지 떡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낙지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낙지떡, 오징어떡, 그 다음에 이렇게 쭈꾸미 떡, 이것도 괜찮아요. 불고기 떡, 그 다음에 소세지 떡이죠. 불고기 떡, 그 다음에 삼겹살 떡, 그 다음에 제육볶음 떡,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맛을 또는 숯불갈비의 어떤 떡 이런 것을 그런 게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다음에 오뎅떡도 괜찮죠. 오뎅떡도 괜찮고. 제가 호떡 같은 거를 2장 정도 겹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 고등어, 참치 이런 것들을 조리를 해서 넣는다. 또는 피자판 사이에도 이것을 넣는다. 피자가 대박일 것 같아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치즈에다가 또는 오뎅에다가 또는 두부 같은 데다가 어떤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카이막도 터키 카이막,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간장, 고등어, 참치, 햄소스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우리나라 약밥에다가도 제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나라 약밥에다가 이거를 넣으면 상당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수정과청, 식혜청, 그다음에 수정과하고 식혜 같은 거 또는 동치미 이런 데다 탄산을 넣어가지고 판매하는 한 탄산음료로 만드는 한을 말씀드릴게요. 그다음 볶은 기리를 가지고 숭늉으로 만든 볶은 기리 숭늉이 너무 맛있는데 거기다 탄산을 넣거나 탄산을 넣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는 거래요. 저도 이제 볶은 기리를 끓여서 어떤 숭늉으로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누룽지에다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세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유자차, 레몬청, 딸기, 바나나, 망고, 사과, 배귤, 오렌지, 파인애플, 수령과 체다, 주유상, 파마산, 칠청, 천혜, 한라봉, 귤청, 자몽청. 이건 떡에도 들어가고 치즈, 그 다음에 터키 카이막, 그 다음 두부 이런 데도 다 들어갑니다. 유부에도 제가 이렇게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 참치 이런 것들을 유부 같은데 유부
두부, 그 다음에 면 요리, 스파게티라든지 각종 면 요리, 이렇게 스파게티하고 마카로니라든지 면 요리에다가도 이렇게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만들거나 과일청과 과일잼들을 넣어서 만들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 수 있다죠. 저는 찹쌀풀과 밀풀, 쌀풀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쫀득쫀득하게 하는 제가 그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찹쌀풀, 밀풀, 쌀풀을 넣어가지고 떡도 쫄깃쫄깃하게 만들고 백설기를 예를 들면 다른 떡도 다 쫄깃하게 돼요. 그래서 넣으면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 떡에다가 마요네즈를 갖다가 잔뜩 넣거나 이렇게 생크림이라든지 크림 종류를 넣으면 달 굳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마요네즈를 넣은 떡 이런 것들은 이렇게 굳지 않게 하는 안팎으로 이제 이렇게 넣어서 만들고 안팎에 코팅 구조를 좀 줘주는 거예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그럼 말랑말랑하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데요. 빵도 그러합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도넛 같은데도 핫도그 같은데도 이렇게 그 핫도그에다가 또 역시 핫도그 겉에 핫도그에 소세지 넣잖아요. 거기 안에도 이제 안가밖에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쭈꾸미, 깐새우, 고등어나 참치, 햄, 소세지를 넣어가지고 만든다. 햄과 소세지가 들어간 이런 그 핫도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숯불갈비로 만든 이런 핫도그. 그다음에 각종 뭐 스테이크 칩, 어떤 돼지고기를 소고기라든지 이렇게 다 이런 것들 스테이크 칩, 닭 종류 이런 것들도 넣어서 실면조도 괜찮아요. 그 스테이크 칩이 들어간 뭐 각종 양념으로 그런 핫도그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말씀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뭐 간에 또 뭐 다양한 재료, 뭐 치즈도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꼬지로 해서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구마 칩이 들어간 고구마나 들어간 감자가 들어간 칩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수수 팝콘 같은 것도 제가 이렇게 튀겨가지고 기름에 튀겨가 소금 설탕 넣은 맛이 이거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볶은 길이나 이런 쌀 이런 것들을 튀겨가지고 만든 냉장고로부터 한 이온일 셰프께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볶은 길이를 오트밀화 시키는 건데요. 볶은 길이나 튀긴 길이를 오트밀화 시키고 일단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어가지고 또는 치즈나 또 초콜릿 이런 다양한 종류의 생크림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오트밀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가에서 전부 제 기술을 너무 따라오고 계세요. 그 다음에 살 빠지는 식품이라고 제가 율무를 좀 익히고 베이비 오일을 그 깔라맛이하고 섞어가지고 베이비 오일에 바깥에 얼굴살이 쑥 빠지더라. 다른 데도 이렇게 팔뚝살이랑 다른 원하는 데는 좀 배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시거나 이거를 복용을 해가지고 율무 깔라맛이었다가 볶은 길이까지도 좀 첨가해서 살 빠지는 식품이 되게 살 잘 빠지고 볶은 길이 같은 거는 가루로 만들면 되지 않게 볶은 길이로 오트밀화 시키든지 살 빠지는 식품이 된다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빵 만든 이스트를 갖다가 야채 부산물이라든지 뭐 달걀 껍데기 이런 것들을 소금기 없는 것을 먼저 끓여가지고 식힌 다음에 거기다 넣어가지고 액상비료로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고용비료로 만들거나 갈아가지고 토양에 뿌려가지고 그것을 했더니 토양이 부패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비료를 만들 수 있다. 또는 소금기 있는 것은 물로 좀 씻어가지고 이제 끓여가지고 여기 세균 같은 게 많으니까 그렇죠. 부피하게 끓여가지고 빵 만든 이스트를 넣고 액상비료, 고용비료 이것을 또는 토양에 뿌려서 이것을 판매할 수 있다. 음식물 기반에서 또 한약재도 마찬가지고 옥수수 부산물이었던 각종 부산물들이 많아요. 야채 부산물. 근데 그게 안 받으려고 했던 이유가 땅이 곰팡이가 생겨요.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곰팡이가 생겨서 사람들이 안 받아요. 땅이 죽으니까. 처음에는 괜찮은 거 보이는데 이게 부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곰팡이가 딱 생기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도 출시하지 마시라고 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방송가에 너무 참숯과 목탄에다가 각종 콩기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콩기름에 다른 기름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개탕 거, 연탕 같은데 번개탕 넣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이렇게 불이 잘 안 붙어요. 저도 식당을 해봤는데 아무리 송풍기를 해도 잘 안 붙는 게 참숯과 목탄입니다. 참숯과 목탄을 갖다 입자화 시켜가지고 작은 단위로 해가지고 불 붙이는 용으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뭐 참숯과 먹탄에다가 종이폴프하고 톱밥을 넣어가지고 좀 더 만드시면 좋을 텐데, 숯종류가 많아요. 숯종류는 다 이와 같이 합니다. 조개탄과 어떤 번개탄 또는 연탄 구조에도 그 음식 할 때 쓰는데요. 거기다가 종이폴프와 톱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난입니다. 그래서 캠핑용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또는 난로 그렇고 저기 뭐 캠핑용으로 괜찮잖아요. 그다음에 펠럿 같은 거 아시죠? 나무 펠럿, 화목난로 할 때 남은 펠럿을 그래서 약간 기름을 묻히든지 그냥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걸 넣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거기다가 음식을 조려 먹을 수 있거나 난방이나 또는 조명을 할 수 있는 뭐 그름을 좀 제거해주면 되겠죠. 근데 일산화탄소는 좀 조심해야 되는데, 간단히 이렇게 봉지에다가 펠럿을 갖고 다니면서 장작 갖고 다니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상당히 좋을 텐데, 휴대가 좋아서 펠럿을 기반으로 해서 캠핑 연료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펠럿도 약간 그 기름, 콩기름이라도 해주면 좋죠. 그래서 펠럿에다가 종이펄프를 좀 집어넣거나 톱밥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펠럿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좀 더 잘 탈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번개탄을 작은 입자화시키고 가루화시키고 그걸로 캠프 어떤 불 붙이는 거 사용할 때 방송국에서 그걸 또 하시더라고요. 뭘 할 때마다 그러는데, 제가 자동으로 불 붙이는 건 긴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 긴 걸로 만들자. 수동은 있어요. 수동은 있는데, 그랬더니 이거하고 좀 모양만 틀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나 진짜 어이가 좀 없는데, 방송가에 제 기술이 무슨 모둠입니까? 거기서 다 나오게.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가스줄, 집안에 있는 가스줄 있잖아요. 연질의 가스줄 그렇게 연결해가지고 조리기구에다 연결만 하면 그 아래서 터지지 않고, 열이 축적돼 터지지 않고 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하나짜리 때 여러 개짜리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는 여러 개를 하나로 묶어갖고 가스 분배기를 만들어가지고 큰 화력을 나타내는, 이게 두 개 묶어서 이런 것이 이제 큰 화력이 나타내는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뭐 부탄가스도 큰 거 다니거든요. 그럼 거기다 가스 분배기를 달아갖고 조리기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연결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어떤 도시가스에다가 연결해서 안전이 안 되면 안 되죠. 도시가스는 아무리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가스 온수기 만든다든지 난방용으로 사용한다든지 다양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추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더 난방을 고발해서 음식도 절여 먹을 수 있는데, 좀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거기 안에도 가스 분배기 만들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을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만드시거나, 방송국에서 따라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도 하시는 분들이 내 기술이 무슨 모둠인가. 거기서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백열 전구가 되었던 형광등도 마찬가지고, 형광등 이런 것도 전기양을, 모든 전구는 다 돼요. 모든 이렇게 램프는 뭐 LED 등도 개념은 또 자동차 전조등도 똑같고, 이런 거 전부 다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강중량으로 만들어내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LED 등도 그렇고 다른 개념도 그렇고, LED 등을 40개다 그러면 램프가, 그래서 20개 원오프식으로 20개만 한다든지 10개만 한다든지 40개만 한다든지 이렇게 빛의 밝기를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것도 이제 램프의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주면 또 이렇게 틀리고, 또 거기다 안에다가도 이렇게 전력을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백열 전구나 이런 게 크리스마스 추리 같은 게죠. 이렇게 해서 납작 전구, 별표 모양 전구, 그다음에 네모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로 형태로 현재 동그란 형태나 이런 일반화된 형태를 벗어나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납작 전구로 만들어서 그거를 40개 배치해서 LED 등처럼 똑같은 기술로, 아까 지금 얘기했던 똑같은 기술로 하거나, 그거를 이런데 뭡니까 저기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주거나, 색깔을 셀로판지는 각종 색깔을 칠해서 다양한 색깔이 나오죠. 그리고 전구를 언오프식으로도 그것도 해서 전면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글자나 도안을 만든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갈아 끼울 수 있게 해주셔야죠. 거기다가
뭐 꼭 소켓식으로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전기를 넣었다 뺐다 꽂았다 뺐다 이런 식으로도 전구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게 소켓처럼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소켓 이렇게 돼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꽂았다 뺐다 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돼. 금속을 꽂았다 뺐다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꽂았다 뺐다 하는 이런 전구 그 작든 크든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기 들어와요. 플러그 꽂았다 뺐다 이거 전기 들어옵니다.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구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뭐 구리가 됐든 다른 금속이 됐든 보통 구리로 이제 전기선을 쓰시니까 구리는 납작하게 만들어 꽂았다 뺐다 하면 되죠. 이것도 꽂았다 뺐다 하시더만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개를 뭉쳐가지고 미등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작은 단위지 이렇게 크리스마스 중에 조그만 납작 전구로 만들었다가는 그걸 LED 등을 언오프식으로 해갖고 40개 만들었다 LED 등 그것도 똑같이 한다는 전기량을 따라서 빛의 강준량을 만들어나 40개면 20개 텐데 10개만 한데 40개 전체로서 빛의 강준량을 만들어낸다. 내용 사운드 만들고 그래서 여러 개 뭉쳐서 전구를 만들 수 있다. 뭐 사각 전구도 되고 별표 모양 전구, 기차 모양 전구 뭐 다양하게 있을 수. 현재 모양을 변해서 그렇게 캐릭터 모양 전구는 다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좀 이렇게 그 광선미 끝단만 가지고도 제가 그 어떤 전구를 만들 수 있다. 광선미 끝단을 이렇게 가지고 반도체 회로처럼 구리 넣어가지고 그래서 네온 사인도 이만한데 수백 개 들어가거나 광선미 끝단만 가지고 전구를 만들거나 뭐 사각 전구, 기차 모양, 캐릭터 뭐 사람 모양 전구 다양한 전구를 만들 수 있는데 필라멘트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고장도 안 생겨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이렇게 그 미등 이렇게 설치해 놓잖아요. 이렇게 작은 등들을. 그럼 그거를 선전공사 하지 말고 붙이자는 거죠. 플라스틱이 됐든 뭐 소재가 뭐가 됐든 거기다 붙여가지고 아예 그냥 별 하늘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별이 가득한 색깔별로 이렇게 해서 원하면 색깔까지도 나타낼 수 있고 원하면 그다음에 뭐 이런 제가 그 어떤 뭐죠 백열 전구래도 아까 좀 이렇게 납작 전구처럼 만들어 갖고 이렇게 네온 사인을 만들거나 전구 만들 수 있고 색깔별로 틀리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저는 이런 광선미 끝단을 가지고 전구를 만들거나 네온 사인도 만들 수 있다. 그걸로도 색깔을 다양하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전면식으로 500개다 그러면 이렇게 100개는 이 색깔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는 이 색깔인데 이렇게 서로 섞으니까 빛이 환상적으로 색깔나요. 그래서 뭐 10개 단위로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럼 그 색깔을 칠하거나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전구도 그렇고 전구 방식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광선미 끝단으로 전구 만들거나 네온 사인도 그렇게 전면식으로 해서 서로 색깔이 이렇게 혼합이 되도록 섞어놓으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고 색깔이 수십 가지나 수백 가지 색깔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형태의 전등도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 백열 전구로 그렇게 여러 개를 만든 거 아니면 백열 전구 아니라 작으면 납작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만든 거 아니면 광선미 끝단으로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제가 전면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해가지고 구조 신호를 보내고 위험 신호를 보내거나 사이렌 소리를 넣거나 이거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이론적으로 어떤 형식으로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군중 응원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빨간색 같은 걸 전면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시봉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빛이 빨간 빛이 나와서 그거 이게 좋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시 이거 전 세계 대박일 것 같은데 그거 모르스 신호라든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 그런 상품들 이거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그로 인해 CCTV에다가 모든 카메라 구조, 망원경 구조에다가 낮이든 빛이든 빛을 보강해서 볼 수 있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큰 등이 필요한데요. 뭐 좀 더 작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좀 왜 필요하냐? 안 보여요, 잘 밤에는. 여기서 이게 제한되어 있는데 밤에 야간 모드.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빛을 갖다가 강중약을 줘가지고 낮이라도 빛을 그쪽으로 보내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자동차로 얘기를 하면 밤에 안 보이니까 헤드라이트로 그쪽에 빛을 보내서 돌아오는 빛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낮에도 그럴 수 있답니다. 망원경, 현미경, 모든 망원 카메라 거죠. 고뇌 영상 감시 이것도 이제 빛을 보내서 이렇게 한다. 이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가지고 빛이 어느 각도에서 들어오든지 빛을 증폭하는 거죠. 플라스틱 창문, 카메라 렌즈, 카메라에도 이렇게 겉에를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빛을 증폭되는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CCD나 시오메스, 소니, 삼성 이런 데도 쓸 수 있고요. 일단 홈을, 오목한 홈을 봐가지고 이렇게 돋보기라도 이것을 증폭해가지고 물을 끓인다든지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 해가지고 빛을 이렇게 증폭시켜서 따뜻하게 한다든지 이런 데 씁니다. 히터기나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둬가지고 하거나 조명 반사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 앞에다 배치해야 옆에다 배치하든지, 또는 스피커 확성기에도 오목한 홈을 봐서 음을 증폭하는 구조로 줍니다. 또는 스피커의 진동판, 납작 평판 진동판 아니면 그냥 일반 진동판에도 오목한 홈을 파서 증폭을 시키거나, 기타나 바이올린 이런 음악 악기에도 오목한 홈을 파거나 볼록한 구조를 놔서 음이 부딪혀서 여러 가지 소리를 나타내게. 구멍이 하나잖아요. 여러 개로 만들어서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악기 종류는 이와 같이 하시는데, 거기다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 기타 코팅제를 넣어서 음이 부딪히면 청아한 소리가 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줄에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합니다. 철사나 철근, 모든 금속판, 그 다음에 고무판, 플라스틱판, 수도 부품들, 수도 체계 부품들을 목 같은 데 가지고 녹슬지 않는 구조를, 철사 철근에도 녹슬지 않는 구조, 또는 거기다가 페인트 코팅, 인쇄 잉크나 염색제, 페인트에다가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그랬죠. 엔진 오일, 윤활제, 방청제 이런,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그랬는데, 오일 스테인 같은데 그게 왜 중요한, 미술할 때 제가 그거를 모든 그림에 따라 이걸 넣어서 그렸는데요. 이게 되게 색이 선명하고 이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라는 것을, 페인트도 자체도 오래 가요.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인쇄 잉크도 그렇고 색도 선명하겠죠. 이걸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철사나 철근 같아도 이게 페인트 코팅을 해준다든지 각종 여러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동차 회전축이라든지 모든 헬리콥터 회전축 이런데, 프로펠러 회전축, 모터 배, 모든 형태의 회전축에다가 변속기 회전축, 대남 매듭구조, 마드구조, 약간 두터운 부분을 인적을 밴딩식으로 넣어주면 팽팽팽 잘 돌아간다 그랬죠. 또는 오래 써도 내구성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따라 스크류 형식으로 끝에 갈수록 회전수를 조금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비트들이나 이런 나사 같은 데도 끝에다 회전수를 좀 더 많이 주시면 회전수를 틀리기 똑같잖아요.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되게 잘 박힙니다. 끝에다 회전수를 많이 주는 경우, 볼트 그렇게 하시면 되게 잘 박힌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트 같은 것도 끝에다가 회전수를 많이 주면 좋은데요. 이게 끝에다 회전수를, 이렇게 땅 파는 도구는 다 이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한포 같은 데도 대중소 안에 그 스크류 구조를 넣어가지고 대짜리 회전수를 대중소 넣어주면 넓고 중간 좁고 촘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넣으면 이렇게 사정거리가 들어간다. 한포 같은 기술에도 제가 이렇게 뒤에다가 대남 매듭구조 마저 두툼한 부분을 넣어주면 제 기술이라 했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변속기 구조 같은데 모든 모터, 모든 회전축에는 이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변속기 같은 데는 이렇게 회전축이 두 개잖아요. 거기다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간 밴딩식의 톱니바퀴를 만들어요. 톱니바퀴는 그 다음에 안과 밖으로 두 개가 있는 톱니바퀴하고 맞물려 줍니다. 밑에도 동일한 파워가 굉장히 세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밴딩식의 톱니바퀴에다가 원통형 이렇게, 원통형이 제일 낫지 않아요? 동그랗게 하셔갖고 거기다가 안에만 톱니바퀴 있는 거라면 이게 쥐어짜는 듯한 효과를 나타내고 엔진 파워를 세주게 하는데, 헬리콥터, 드론, 그다음 배 프로펠러, 그다음에 이런 데도 산업용 프로펠러에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선풍기 같은 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바람을 시원하게 하는 거죠. 하나의 모터축에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있는 거죠. 사이즈가 틀린, 돌리기만 하면 돼. 이게 드론이나 비행체, 배 이런 데도 선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고 환풍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터빈, 제트 엔진 터빈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제트 엔진에 들어가는 터빈 구조, 일단 전기 엔진에 전기 발전하는데 터빈 구조에도 홈을 파주면 굉장히 팽팽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트 이제 세럼 유리만큼 눌러서 제조하면 부식이 잘 안 되고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이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송풍기 방식으로 해가 바람을 빨아들여서 여러 군데서 송풍기를 만든다 그러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바람을 빨아들여 그 중에 진공청소기 방식으로 이렇게 흡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압축 공기가 되어서 제트 엔진의 터빈 없이 연소실에 공기를 갖다가 세게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새 같은 것에 막히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대박 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든 드론이라든지 비행체, 제트 엔진 이런 데도 쓸 수 있겠죠. 또는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데워서 내보내는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압축 공기를 데워서 내보내거나 거기서 증기를 휘발유를 약간 증기화시켜주거나 수소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이렇게 산소를 추가로 넣어주거나 해서 그래서 좀 더 연소실에 산소가 좀 많이 들어간 공기가 들어가는 거죠. 수소산소가 들어가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소실에서 이렇게 연소실에서 이제 연소실이 6개 있다 그러면 그중에 언어프식으로 해서 몇 개만 킬지 그런 것을 결정하시거나 좌우에 이렇게 프로펠러 좌우의 연소실에 틀린 연료를 줘가지고 자세 균형을 잡게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프로펠러도 좌우에 틀린 프로펠러 연료를 줘서 이렇게 자세 조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머스크 스페이스X에서 이 기술 쓰시던데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비행체 이 기술 쓰셨어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화목난로 연료를 적게 주면 적겠다고 많이 주면 많다는데 변속기 없는 구조를 변속기 없애버리자. 그래서 석유 방식이 됐든 가스 방식이 됐든 전기 방식이 됐든 연료 양의 적고 많음을 따라서 이것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회전축의 어떤 회전수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전기양을 틀리게 해가지고 형광등이 됐든 LED 등이 됐든 백열중구 상관이 없어요. 자동차 전중이 됐든 모든 형태의 전등 구조에 있어서 이것을 빛의 양이 강하고 전기양이 많이 주냐 적게 주냐에 따라서 빛의 강중량 가령 15W, 30W, 60W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빛의 모든 전기라든지 에너지를 공급 구조에서 조절하는 방식 또는 수용 구조에서 조절하는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의 연료 조절 방식 이렇게 받아들인 전기다 그러면 받아들인 구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걸로 이제 빛의 어떤 파워에 또는 빛의 또는 속도의 강중력을 만들어내거나 자세 균형에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모든 기존의 휘발유 엔진 같은 데 사용하면 휘발유다 그러면 이렇게 산소통을 따로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항공유다 그러면 비행체 산소통을 배 연료다 그러면 항상 산소통을 따로 그것을 섞어주는 온도를 높여주면 좀 더 완전 연소가 매연이 저감될 뿐만 아니라 매연이 잘 안 생깁니다. 불완전 연소 때문에 매연이 잘 생길 때 이 기술 쓰시면 저기 연료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휘발유만 되는 게 아니라 경유, 가스도 되게 당근 바다로 됩니다. 그래서 연료가 뭐가 됐든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항공유에서는 비행체는 약간 수소산소도 추가를 할 수도 있다. 물론 배에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 수소산소를 넣는 기술 구조. 또는 거기다가 군사용으로 쓸 때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증기 구조를 좀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섞어준다. 수소폭탄의 원리인데요. 서로 다른 에너지를 제 이론입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을 두 개를 결합을 시켜주면 융합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또는 이것을 세 개를 결합시켜 융합 에너지. 그래서 우라늄과 토륨, 우라늄과 플루토늄, 또 플루토늄과 토륨, 토륨과 이렇게 해가지고 토륨과 우라늄 이렇게 섞어가지고 연료로 비행체 연료로 사용하거나 폭탄 구조로 사용할 수 있는데 단순히 분말을 섞어주는 것만 해도 그것도 이 분말조차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거죠. 태워줄 수 있을 때 그럼 폭발의 위력이 융합 폭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그래서 폭약이나 이런 장약 구조에 조금 분말 구조로 넣어주면 또는 증기 구조로 넣어주면 굉장히 폭약률이 세다. 여기다가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추가로 수소산소 분말이나 캡슐 형태로 들어갈 수 있겠죠. 두레텍 같은 데서 미국 아니면 이런 전 세계 방산업체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이나마이트에도 다이나마이트 가루를 대중소로 들어가면 폭발의 위력이 세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도 이렇게 어떤
전자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가지고 거기다 이제 비밀번호 같은 거를 넣을 수도 있어요. 남이 못 만지게. 그래서 또는 그 시간 지연 방식, 각거 터뜨릴 때마다 하나하나 시간 지연을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언오프식도 안전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언오프도 할 수 있고, 다이너마이트 폭발 구조 이걸로 가져갑니다. 또는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로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무선 초인종이다 그러면 무선 초인종도 10개, 20개 있다 그러면 그 번호를 번호가 일치되지만 그쪽은 울리지 않아요. 번호가 일치되거나 비밀번호가 맞아야지 이렇게 초인종을 할 수 있는, 또는 그것이 번호가 안 맞으니까 전파에 놓고 번호를 주는 겁니다. 1번 그럼 네, 그래서 2번 네, 이렇게 10개로 100개로 만들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것을 쓰일 때 많아요. 간병인 병원 같은데 그러면 좀 돈만 주면 무선 마이크 스피커 구조를 준다는 거죠. 마이크 스피커 달아갖고 쌍방향 통신 전파를 그쪽에서 또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그쪽에도 이쪽 번호를 나 1번이에요 그럼 네 여보세요 1번 이렇게 2번이에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좀 더 돈이 많이 들면 영상을 오고 가는 사진 카메라까지 해서 착각 찍어서 회사에서도 100개 200개 그렇고 자체 통신으로 간단한 방식의 통신으로 유선도 되는, 유선도 당근 바다로 됩니다. 근데 좀 복잡하니까 유선도 되고 무선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간단한 유선 전화기가 만들어지는데요. 또는 거기다 경호원 워키토키도 동일한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같은 전파랑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하거나, 그 전파를 갖다가 무선,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 공지용으로 전체 대상으로 방송을, 뭐 경호원이 200명이다 그러면 전체 그중에 몇 명만 참여해서 회의용 이런 게 전파, 또는 또 다른 거는 각각 통화하는 이런 전파를, 다양한 전파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워키토키에도. 그 다음에 데스크탑에도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또는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이렇게 한다. 뭐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에 10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이 이렇게 같은 호출번호를 해가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20개, 10대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통신칩도 안에 들어가서 대중소로 들어가고요. 면적이 제한이 있으니까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많이 해준다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의 통신칩에도 여러 개의 전파를 송수신. 우리 라디오 AM, FM 라디오 할 때도 하나 갖고 여러 개 틀잖아요. 그런 여러 개를 송수신하거나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그렇게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칩을 대짜리, 송짜리, 중짜리로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통신칩도 하나의 통신칩이지만 정보양이 대짜리, 중짜리, 소짜리를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하나의 통신칩을 막 40개 있는 것처럼 10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잘게 쪼개서 이렇게 것을 처리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령 예를 들면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갖고 1년번 안고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한다 그러죠. 그럼 여러 개의 통신칩에다가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네요. 무선으로도. 당연히 됩니다. 나중에 조립만 하면 되니까. 통신칩에 다른 칩은 놀고 있는데 얘한테는 주는 안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서로 다른 전파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무선 처리해 준다는 거죠. 유선도 이와 같은 방식을 하시면 반도체에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집에서 어떤 그 TV 리모컨, 조명 같은 거 리모컨 할 때도 1번, 2번, 3번, 4번, 5번 집안에 안방, 건너방 이렇게 할 수 있다. 꼭 거기에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만들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해서 이걸 얘기를 해놓는 거. 조명 끌 때도 이렇게 된다. 조명 끌 때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여기다가도 약간 비밀번호도 둘 수 있다. 각각에 이렇게 맞는 코드를 줘가지고 제가 드론 조정할 때 서로 간에 암구호가 맞고 비밀번호 맞아야지 통신이 가능하다. 이런 것을 얘기했더니 삼성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현관문 개폐, 자동차문 개폐에 사용하시는데 이거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 삼성에서는 이제 공기 필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여러 가지 목적 필터를 한꺼번에 뭉쳐가지고 하는 공기 필터도 침해하셨고요. 제가 정수기 같은 거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필터. 그럼 이거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목적별 필터 여러 개 한꺼번에 가령이 사각이다, 동그랗다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통과시키다. 물을 되게 빨리 통과시킨다. 횟수 담수할 필터도 이렇게 해서 하거나 공기 필터도 이렇게 할 수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나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 공기 필터 얘기도 제가 했거든요.
그럼 되게 휴대용으로 갖고 다니기도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선박에서도 갖고 다니기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할 때도 제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래서 증기로 해가지고 담수하고 밑에 소금은 판다 이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선박에서도 바닷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 얻고 이걸 보낸다는 거. 아, 목말라 이럴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 태양빛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태양과 방송국 반사판처럼 해서 오목한 홈을 파서 이렇게 태양열이나 태양광 할 때 이렇게 할 때 발전할 때 수십 잔이 수백 잔 그걸 발전 그걸로 이제 바닷물 비춰가지고 증발하는 이렇게 물은 팔고 거둬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소금을 거둘 수 있다 그래. 그거 판다고. 증류수로 팔죠. 그다음에 음식도 절여 먹거나 난방도 할 수 있죠. 물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공기를 데워가지고 그다음에 태양열 조리기도 그 안에 오목헌음을 파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배치해서 빛이 이제 어디 각도에서 들어오든 간에 이것을 음식을 끓이거나 데우거나 이것을 난방 물이나 어떤 그 공기를 데워서 난방하거나 발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왠지 쎄한 거 있잖아요. 그 방송가에서 제 기술이 너무 무더기로 나오게 이분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적재산권 법인데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가 반드시 문제됩니다. 저는 소송 절대 안 해요. 팔았을 때 그쪽에서 한다는 거죠. 얘기를 해도 뭐 내 기술이 뭐 모듬입니까? 거기 다 들어갈게. 자, 변압기 구조를 말씀을 드렸네요. 가정용 110이나 220 또는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변압 구조를 전기양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제가 전기양을 틀리게 해서 이런 전구 같은 뭐 형광등 같은 LED 등 같은 자동차 전조등 같은 이런 데다가 전구 방식이 뭐가 됐든 15W, 30W, 60W 빛의 강중량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저는 램프가 40개가 됐든 뭐 20개가 됐든 40개가 각각 몇 개를 언어프식으로 몇 개를 틀냐 빛의 강중량을 만들 수 있다.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러면 이게 변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정용 110이나 220이나 배터리 또는 2차 전지에서 전기를 갖다가 전기를 많이 주냐 적게에 따라서 12.5V도 공급 라디오 먹게 전파 트는 것처럼 30V도 하고 50V도 하고 60V도 하고 110이나 220 공급이 되겠네 이 생각 나오잖아요. 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형태의 변압기 어떻게 하느냐 이거 뭐 이렇게 보면 자 금속 배터리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없다 이게 콘센트에는 근데 잘도 꽂아서 쓰더라. 마이너스 플러스가 없는데 어떻게 잘도 꽂아서 쓰냐라는 거죠. 이 금속에다 전기가 흐르니까 그래. 그래서 네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건 금속을 좀 두텁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알아야지 보이는 거거든요. 기술을. 그래서 이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뭐 물에다가도 우리가 축적이 되니까 감전사고는 금속에다가 만져갖고 축적이 되니까 감전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에는 그렇죠. 그 축적할 수 있다 없다? 네, 축적할 수 있는 거죠. 전기를.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두껍게 갖고 해도 되지만 해도 되죠. 되기는 되지만 발열 때문에 이런 것은 이런 판이다 그러면 아주 크게도 만들어야 돼. 이런 판이다 그러면 수십 장 수백 장을 겹쳐가지고 각각 절연 구조를 해가지고 발열 때문에 열이 한 대에 뭉치지 못하게 격벽을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든다. 콘덴서도 제가 어떤 기존의 콘덴서가 잘 터져갖고 고장이 많이 나잖아요. 그럼 이것도 금속으로 만들면 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콘덴서를 만들어서 금속 콘덴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판이다 그러면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5개다 그러면 이것을 몇 개를 갖다 쓸지 전기를 양을 통제해서 갖다 할 수 있는 10개도 만들 이렇게 금속 콘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모든 기판에서 그거 이제 콘덴서를 배치를 해놨든지 아니면 이런 제 방식 이렇게 금속 배터리든지 또 다른 배터리를 배치해서 언오프식으로 10개다 그러면 2개만 가동하는 5개에서 갖다 쓰는 10개만 이렇게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쓰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앰프 같은 데도 이런 금속 배터리를 설치해서 출력을 높였다 낮췄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앰프가 소형이라도 이런 배터리 구조를 먹고 배터리를 다루셔도 되고 콘덴서를 늘려도 되나 콘덴서가 고장이 많다는 점에서 그것도 여러 개를 놔서 온오프 시킬 수 있게 갖고 출력을 조절할 수 이런 앰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금속 배터리가 더 낫겠죠. 또는 뭐 스피커에다가도 이런 걸 놔가지고 금속 배터리를 놔가지고 소리를 증폭하는 스피커 같은 데도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그다음에 연구 자석을 두께가 틀린 게 수십 겹 들어갑니다. 모터 같은 기술에도 들어가는데 모터에다가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틀리게 수십 겹을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는 크고 작은 것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 제 기술입니다. 모터의 파워가 이 연고 자석을 여러 겹으로 만들어내에 따라서 또는 모터에 딱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거나 구리선이다 그러면 대나무 마주 구조로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준다는 거죠. 고무줄이다 그러면 똑같잖아요 두께가. 그러면 간격별로 대나무 매듭구조 만들고처럼 두터운 부분을 만들어 그러면 굉장히 짱짱하다. 모든 낚싯줄 같은 데도 되고요. 그다음에 펜스, 그다음에 중공업 밧줄 이런 모든 형태의 밧줄 구조는 이게 다 들어가. 이런 고무 밧줄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역시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이 기술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실, 그렇죠. 합성섬유 실은 모든 실 구조에도 이렇게 일정 간격별로 대나무 매듭 구조, 두터운 부분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굉장히 짱짱하다는 거죠. 그리고 합성섬유 실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합성섬유를 만들 때 금속 분말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돌가루 분말이 아라미드 섬유, 그다음에 합성섬유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 일러서 아라미드 섬유 만들고 카본 소재 만들거나 이렇게 하는데 카본 소재에다가도 그 뼈대를 금속으로 넣어주거나 금속 가루를 넣어주거나 합성섬유 나일론이라든지 합성섬유 다른 것에 분말을 넣어주거나 입자를 넣어주거나 그것을 가로 세로 줄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카본 소재 만들 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라미드 섬유에도 안에다가 금속 이렇게 망이 들어가고 가로 세로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또는 거기다가 저기 합성섬유 나일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합성섬유 나일론도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망 코팅제를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안에는 서로 다른 성질의 합성섬유 안에는 합성섬유 나일론선이고 겉에는 아크릴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을 안에는 뼈대를 넣어주고 또는 분말을 넣어주고 겉에는 다른 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나 세 개 몇 가지 것을 섞어서 이렇게 실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을 만들 때 안쪽에는 안쪽에는 꼬여가지고 이렇게 꼬여서 만들면 질겨요. 그렇게 해주거나 아라미드 섬유 만들 때 안에는 꼬인 금속선을 넣어준다든지 카본 소재에도 꼬인 금속 넣을 때 겉에는 이제 딱 이렇게 해서 하든지 그런 방식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인 이런 건 합성섬유 나일론 바깥에는 또 다른 합성섬유를 덮어가지고 실을 만듭니다. 알갱이를 만들 때도 금색 다양색 알갱이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가지고 그 다음에 합성섬유 실을 만든 다음에 대단히 합성섬유 실이나 면실은 모든 실구조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망 코팅을 넣어서 제조합니다. 금속 배터리다 그러면 이런 모터의 종류자를 제가 철심으로 하지 말자 그랬죠. 소천한다고. 일단 구리바에 있다 구리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그럼 이것도 배터리가 돼요. 당근 바다로 됩니다. 이것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에서 배터리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금속 배터리의 개념 자체를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구리로 안 해도 알루미늄, 다른 금속으로 하셔도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금속 배터리 발열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물에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잔뜩 넣어놨, 금속 판을 넣어놨다, 금속 바를 넣어놨다, 대중서 넣어놨다. 왜 대중서를 넣어놨을까요?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왔다 갔다 흐르게 그 안에 전기가 가두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에다가 그럼 나는 항상 조금 넣게, 나는 소금 조금 넣게, 니하고 틀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속 액체 배터리의 개념을 만드시면 되고 이것도 큰 거, 작은 거 수십 개, 수백 개에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터 직전의 선에다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대중소 배치해놓은 그럼 주파수 방식으로 공급이 된다 그러죠. 또는 다른 데가 차별화해서 금속에다 전기를 축적할 수 있거나 그러면 모터 직전에서는 카패시터로 만들 수 있겠네. 또는 다른 데가 차별해서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자. 다른 데는 전기 똑같은 굵기를 하나만 여기는 5개, 10개로 만들자. 그래서 전기를 충분하게 카패시터를 통해서 금속 배터리를 공급하자. 이거 하셔도 책임. 저 이게 세탁기에다 설치해놨어요. 8년째 이상하게 팽팽팽 돌아가요 이거. 금속이 배터리가 될 수 있다. 현재는 이것도 두텁게 만드시면 제 기술에 이제 근본적인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고. 그래서 원가가 많이 들면 구리줄이라도 구조라 넓게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이게 그렇죠. 이게 전기가 옆으로 퍼져서 가막 고조가 되고, 그러니까 동그랗게 두툼하게 전기선 쪽으로 이렇게 뭉쳐놓으면 중폭 고조가 됩니다. 현재 있는 이것도 이렇게 두툼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것을 전기선처럼 굵게 만들어주거나 뭉쳐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니면 오돌도돌 굵게 만드는 일체 행위, 이것이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옆으로 꽂을 수 있게 한 이런 콘센트,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안 했다가 그럼 이런 것을 갖다 분기를 할 때 이것을 갖다가 두터운 것을 여러 개 놓거나 또 이만큼 짤딱만한 것을 여러 개 놓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셔도 되겠네. 이게 이제 중폭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전기는 약하게 흐르는데 여러 군데서 분기해서 갖다 쓰니까 불난다는 거죠. 여기서 과열이 나서 전기선이 얇다라는 거죠. 전기선의 구리선이 얇다. 넓다 해서 두꺼운 건 아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정의 분기선 같은 거 만들 때도 이렇게 전선 2개 딱 꽂아갖고 꼽는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도 이런 금속을 배터리를 배치해서 중폭시킨다. 앰프에도 제가 그렇게 한다. 이런 금속 배터리를 넣어서 중폭한 다음에 스피커에도 중폭한 다음에 내보낸다 그랬죠. 모든 중폭과 감막 구조를 이런 금속 배터리 숫자가 10개다, 20개다 그러면 그것을 언오프식으로 몇 개 갖다 쓰느냐에 따라 중폭과 감압을 만들어내는 기술, 또는 전선의 굵기를 두꺼운 거, 중간 거, 얇은 거 해가 아주 얇은 거에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중폭과 감압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도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220이다, 110이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금속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이것을 전기를 증폭시킨 다음에 이것을 간단한 콘센트 만들면 증폭 구조가 돼요. 감압 구조면 전기선은 얇은 거를 여러 개 사용해서 전기양을 적게 만들어서 간단한 형태 220을 110으로 감압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게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원리로 간단하게 콘센트 방식으로 110과 220을 전환할 수 있다. 110이나 220에서 하듯이 또는 아니면 이런 2차 전지다 그랬을 때 전기선을 각각 연결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 가지고 언오프식으로 수천 개가 됐든 이렇게 몇 개의 배터리에서 또는 연료 준지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서 2차 전지 갖다 쓰냐에 따라서 전기양을 통제해서 그걸로 어떤 전기양의 속도를 강중력으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그것을 또 모터 파워를 강중력으로 만들어 프로펠러 회전수를 틀리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정용 110이나 220 공급하는 배터리 만들자 그러죠. 비상시에 쓰자고. 좀 파워앰프가 있긴 있는데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파워앰프도 전기선을 각각 배터리에다 연결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것을 파워앰프 220을 공급하는 거 만드셨던데 110도 원래부터 있었나? 이게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12.5V, 50V, 60V, 110V, 200V 자유자재로 변환해서 공급하는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버터 발전기에도 석유 방식이잖아. 그러면 거기다 배터리를 달자. 배터리를 달아서 미리미리 발전해서 축적에는 쓸 수 있죠. 그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2차 전지가 됐든 아니면 거기다가 가정용 110, 220을 석유 없을 때는 꽂아가지고 미리미리 충전해 놓자. 이런 하이브리드 인버터 발전기 만드시면 전 세계 대박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전기 충전할 때 이런 거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충전하는 데가 특히 한 군데라고 보통 하시는데 충전할 우리가 5군데 있어. 밑에 하부 배터리 다 달려 있다고. 그렇게 충전해.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 구조에서 납축전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충전할 때 모든 형태의 배터리 구조에는 이와 같은 기술을 쓰시면 충전할 때가 여러 군데 있는, 또는 이것은 유선이잖아요. 그럼 무선 방식으로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무선도 우리가 충전하는 데가 우리가 100군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전파로 충전할 때 빨리 충전되죠. 다 2군데로부터 10군데까지 다양하게 다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해서 같은 전파는 호출 번호만 다르게 블루투스 기술에서도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충전하는 데가 자동차 같은, 우린 전기차인데 우린 로봇인데요, 충전 또는 드론인데 충전하는 데가 유선 방식이지만 우리 5군데 충전해 주세요. 이런 거 만드시면 2군데라도 괜찮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 또는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충전한다 그러면 전기를
100을 충전한다 한 군데서. 그럼 잘게 전선을 10개로 20개로 만들 잘게 쪼개가지고 십식이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 밑에 이제 서브 가지치기를 전기를 작은 단위로 쪼개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충전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번개 쪽에 가서 나중에 증명이 될 텐데 여기다가 전기를 테슬라 전기를 탁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전기가 온다는 게 제 이론이거든요. 또는 주파수를 걸어줘. 그렇게 피레침 만들거나 이렇게 전원을 잠깐 충전하죠. 이건 나중에 증명될 이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든 무선 총수신 구조할 때 무선 송수신 장치, 뭐 스마트폰이든 워키토키, 위성통신이든 군통신이든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 별에만 가득한 이유, 전리층 빛을 전기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다. 타타타타타 그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 빛이 그렇죠. 전파가 송수신 거리가 늘어나고 신호가 잘 잡힌다. 모든 안테나 구조와 통신칩 이런 데서 전파를 잡는 데서 사용한다. 라디오 같은데 텔레비전도 이 기술을 사용하거나 무선 송수신 워키토키에도 데스크탑에도 사용하거나 통신칩 들어간 데는 다 이 기술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소나에서 음을 지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요. 사람의 음을 지분하기 위해서 도청하거나 접근을 이렇게 감시 장비를 만들 때 사람 음을 갖다가 스캔한다는 거죠. 그때 탁탁탁 음을 갖다 지분 이렇게 주발거려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또는 보청기 또는 음을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소거한 다른 데는 조용하게 만드는 거. 이거 파티션 사무실에 파티션에다가 쿠션을 좀 줘가지고 쿠션을 스펀지 같은 쿠션 같은 것을 줘가지고 뭐 스펀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오목한 홈을 파준다는 거죠. 스펀지 같은 것을 이렇게 대가지고 파티션을 만들면 음을 흡수한다 아니다. 그렇죠. 흡수한다. 그런 기술을 파티션에다 적용하면 뭐 탈부착으로 하셔도 되고 기존에 뭐 파티션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되고 파티션은 약간 위를 높여가지고 높낮이를 놀랬다 내렸다 해가지고 파티션 이렇게 음을 완전히 가로막는 이런 기술도 있을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올리면 되고 좀 낮추도 되고 파티션의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파티션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파티션 안에 또는 벽체 안에 음을 갖다가 홈을 좀 파놔요. 홈을 갖다가 길다랗게 파놓으면 거기 음이 흡수된다 안 쓴다. 이게 가령 쿠션이다 또는 스펀지다. 음이 흡수된다. 음이 흡수된다.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음을 흡수하는 장치를 만드셔도 제 기술이에요. 음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소멸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재라든지 단열벽지라든지 모든 단열 부분 또는 단열 판넬에 또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열이나 냉기를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히터기 같은데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전용 반사판, 그다음에 자동차 전조등 이런 데도 하거나 이렇게 볼록 거울 이렇게 돋보기 같은 이런 거울 같은 데다가 오목한 홈을 대중소로 파주면은 그걸 물 끓이거나 플라스틱 창, 유리창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자동차 전조등 빛 증폭하거나 유리 앞유리에다 둬가지고 옆에다가도 스피커 어떤 확성기 같은데 음을 증폭하는 구조로도 악기 같은데 저로 들어가다 그랬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어가지고 전기량을 통제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전류량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조절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이었지. 형광등도 그렇고 이거를 그래서 20개든 30개든 꽂아놔도 뱉는 되는 방식. 이거 어떻게 CCTV에다가 전기 공급하는 이게 어댑터인데 12.5V인가 막 그러지. 볼트수가 뭐가 됐든 간에 전류량을 통제해서 그러면 이거 꼽는 방식이 없이 이런 줄만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전류량을 이런 줄이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렇게 줄이 있어가지고 이것만 꽂아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그 자체에서 그냥 아예 달려있는 방식 10개짜리 20개짜리. 그러면 이제 나는 콘센트 하나만 꽂아도 된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 그러면 스마트폰 충전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모든 형태의 충전 형태를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량을 통제해서 나눠주고 콘센트에다가 지금 8개 꼽는데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 꼭 할 만한 기술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따라 하시니까 너무
무단으로 남의 기술을 쓰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의학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또 발표. 방앗깻잎을 갖다가 동물용 사료 나가지고 운동성이 좋아지더라. 몸이 되게 건강해져요. 관절에도 유연하다. 관절에도 관절 질환 해갖고 제약회사 해가지고 일단 무릎 같은 게 탁 아픈 게 해결되던데 몸이 척척 아프던 게 뭐가 이유가 있겠죠. 방앗깻잎 같은 게 이게 암에도 적용하거나 환자 회복식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음료수 형태로 넣거나 탄산의 형태로 이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건강에 좋다라는 거죠. 또는 커피하고 방앗깻잎을 섞어 놓으니까 운동력이 좋더라. 커피는 제가 어떤 콩기름 같은데 튀겨가지고 그것을 이게 후라이팬에 넣어갖고 로스팅을 한번 먹어보고 가르쳐 드리겠죠. 어떤 곡식가 다양한 귀리가리든지 곡식가루 또는 과일청과 과일청, 맥주나 술을 넣어서 만들거나 생크림, 그 다음에 치즈 뭐 이런데, 그 다음에 와사비, 겨자 같은 걸 넣고 다양한 것을 넣어서 맛을 만들 수 있다. 바카 같은 거 이렇게 허브식물 넣어서 방송가에서 하지 마세요. 전 세계 큰 돈이 됩니다. 방송가에서 시골 마을 리장에서 이렇게 빵 만든 이스트균으로 이렇게 술 만드는 탄산이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맥주에서 찾아가신 거 아니죠. 그래서 맥주에서 맥주 만들 때 소주, 위스키 만들 때 뇌기술을 쓰는데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하기도 합니다. 끓여가지고 막걸리를 누르고 없이 만들거나 누르기 있으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또는 끓여서 만들거나 끓여서 만들지 않는.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끓여서 만들 때는 고두법으로 하죠. 끓여서 만들지 않을 때는 끓여서 막걸리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거 됩니다. 그래서 누룩 없이 만들면 부직포에 보리 엿기름을 좀 넉넉히 넣었고 하면 그게 이제 막걸리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 깔아앉은 건 탁주, 위에 있는 것은 청주루파입니다. 빵만 리스트 넣고 설탕을 매일마다 먹여서 이렇게 탄산을 증가시킵니다. 소금도 조금 넣고 맥주 만들 때도 그래요. 부직포 보온실에서 이스트균을 설탕 먹여서 물 넣고 키워갖고 그걸 투입시키는데 맥주나 술 이거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다음에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피시 소스, 육고기로 만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뭐 이런 염소고기, 뭐 각종 칠면조고 이런 거 육고기로 센 걸로 만든 거 끓여서 튀겨서 만드는 피시 소스도 튀겨서 익혀서 끓여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콜라에다가도 설탕을 후라이팬에 좀 녹여가지고 카라멜화 시키면 더 맛있다. 과일청과 과일잼을 넣거나 맥주나 술을 넣어서 콜라를 만든다. 맥주 술 넣어서 우유도 만들거나 치즈가 술맛이 나는 육포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술맛이 나는 지포 이것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술맛이 나는 노가리포 이런 것도 기타 명태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방송가에서 제발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모든 홍차나 녹차 중국의 차 종류들을 튀겨가지고 한번 그것을 약간 씻어서 덮어준 이렇게 해서 그걸 가공해서 만들면 제 기술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커피콩 원두도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서 튀겨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리고 튀긴 다음에 끓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저는 끓여서 만듭니다. 잠깐만 끓여가지고 만드는 이게 더 만들어요. 그래서 자판기 만들어가지고 커피 자판기에서 끓여서 이렇게 만드시는 이런 그게 훨씬 더 맛있다. 잠깐 스치는 것보다 끓여서 그래서 그것이 항균과 항바이러스 효과를 하더라. 그래서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하는 연구를 해.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거예요. 커피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들거나 방앗깻잎을 항암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커피 방앗깻잎을 하시니까 무릎 질환에 되게 좋더라고. 관절 척추도 아픈 게 해결되더라. 방앗깻잎만으로도 되더라고. 동물종 사료에다 넣거나 항바이러스 효과가 되게 탁월하다. 콩기름이 튀기니까 그런 현상이라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동물의 구제액이나 바이러스 종류들을 갖고 있는 이런 동물에다 복용을 시켜도 괜찮아요. 안 되면 원가가 많이 되면 커피 잎이라도 이것도 가능하다. 또는 유자청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커피하고 유자청 합쳐도 되겠네요. 그럼 당근바이러스. 그러면 세균 질환에 강한 것은 매실청, 유자청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하셔도 세균 질환 또는 매실청하고 마늘청. 자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하는 연구를 관련되게 살균,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후보물질과 거의 결합 실험을 했다 그러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송가에서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동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실청하고 유자청은 동물도 먹을 수 있어요. 또는 매실청 단독으로도 동물 사료에 첨가시키거나 액상 동물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옛날에 강아지 먹였는데 이게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 매실청 같은 거는 해독과 살균 구조에 좋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매실청과 유자청을 섞어주거나 매실청과 커피를 섞어주면 근력 파워제가 됩니다. 근력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하고 생강 합하면 이것도 역시 운동신경이 좋아집니다. 몸도 활발해. 거기다 이렇게 생방가루를 섞어주거나 대추가루를 섞어줘서 운동신경을 좋아지게 하거나 거기다 사과가루, 커피, 생강, 사과가루 해가지고 두뇌를 총명하게 만들죠. 방앗깻잎하고 사과가루 하셔도 되고요. 또는 커피하고 사과가루 하셔도 사과잼을 하셔도 되죠. 그래서 그것도 약간 두뇌를 총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 이것도 이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어떤 마늘청, 생강청 이런 것들 조리대를 사용해서 꿀 같은 데도 이런 항균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마늘콩 꿀처럼 항균 꿀 또는 조청, 물엿 이런 것들, 설탕 시럽 이런 것 효과를 누르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이 기껏 알아낸 항균 구조, 항바이러스 구조를 제약회사든 정관장이든 어떤 데서도 하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스타벅스, 신세계, 뭐 이렇게 백종원 씨와 다 연결이 돼 있던데, 저기 그 커피 전문연 하시죠. 방송 시골마을 이장호 프로그램에도 다 연결 구조가 있는 건데 제 기술이 자꾸 거기서 무단으로 나오는데 한두 개도 아니고 말씀이죠. 이게 참 문제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이제 지정만은 그 소송은 전 절대 안 걸어요. 외국에 팔게 되면 그때 그분들이 이거 지적 연합을 알아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산시 통합센터에서도 그러고 중국에서도 이게 CCTV를 갖다 컴퓨터에 통합시키죠. 유튜브 화면처럼 수백 개에서 보자. 케이블 TV 같은데 유성 TV, IPTV도 TV 지금 채널을 300개 있죠. 200개 있다 그러면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쭉 보여주고 그것을 뭘 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알자는 거.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거기다가 지난 동영상 또는 유료 무료 따로 영화 같은 것도 보실 거나 그래서 이렇게 그것도 뭐 이렇게 TV에다 자가 지금까지 잠깐 본 것을 리플레이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TV 같은데 유튜브 동영상은 되는데 그건 안 되거든요. 지금 잠깐 기억 소재를 놔가지고 몇 분 분량이든 뭐 어떻게 기억하는 장치를 놔가지고 좀 전 동영상에 있어서 리플레이 볼 수 있는 그런 TV 만드시면 이거 전 세계 큰 돈 벌 것 같아요.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영화나 그것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으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TV도 앞으로 컴퓨터화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TV 결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뭐 삼성에서 이걸 내시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삼성은 제 기술을 무단 너무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에다가 TV를 결합시킨다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럼 셋톱박스가 사실 필요가 없을 텐데, 그래서 TV 리모컨 같은 것도 같은 전파랑 호슬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기능을 조정하고, 그걸로 이제 좀 다른 조명을 조정하거나 가스레인지 조정하거나 무선 충전도 이렇게 기능을 틀리게 해서 하거나, 또는 삼성이나다 그러면 이렇게 사물 인터넷 가잖아요. 서로 다른 전파를 라디오 전파를 이렇게 틀잖아요. 송수신으로 가면은 사물 인터넷 서로 다른 기기도 호환된다는 거죠. 그런 기술을 라디오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물 인터넷이나 블루투스 기술을 사용하고 삼성이나 LG 뭐 다른 데서도 이걸 사용하셔서는 안 되겠다. 사물 인터넷 서로 다른 전파를 송수신 물론 가입돼 있어야 되겠죠. 호환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거는 지원하지 않는 전파인데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각각 기기를 틀리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 드론 조정할 때도 서로 다른 전파로 각각 송수신하는 거죠. 같은 전파랑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할 수 있다. 드론 조정할 때도 제가 어떤 그 라디오파를 중심으로 초장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 다른 전파라도 이 단거리파, 중거리파, 단거리파 같이 송수신할 수 있는 필요한 목적을 따라 이렇게 전파를 라디오 전파처럼 바꿔가지고 통신한다는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 워키토키, 군의 통신 장비에서도 좋겠죠. 단거리만 단거리파만 쓰면 되는데 굳이 청거리에서 전력도 많이 들고 그죠? 거기다 각각 100만 개, 200만 개씩의 전파 만들어가지고 이동 통신을 만든다. 햄통신을 여기다 흡수시킨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갖고 송수신 한다는 거죠.
이동통신이나 워키토키, 그다음에 유선 인터넷에다가 워키토키를 흡수시켜가지고 전국망으로 만들어져. 전국 그렇게 그것도 하나 이동통신이 된다는 거죠. 이동통신이나 유선통신에서 이것을 그 서비스를 해주면 되네, 중개해주면 되는데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 유선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됐든 어디든 유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신호를 서비스해 그걸로 이동통신 만들 수 있다. 유선 망이 깔아져 있으니까 케이블 TV도 가능해요. 케이블 TV 망을 갖고 있는 회사, 전국망. 그럼 그걸로 싸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도 쓰시면 제 기술. 전 세계 인터넷이나 모든 망을 묶어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라 뭐든 묶어가지고 하나의 통화권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거를 고유번호를 주는 게 현재 번호가 상관없고, 그럼 내가 해외에 가도 로밍 서비스 필요 없이 그 고유번호가 있으니까 그 나라에서도 자유롭게 통화할 수 있다. 전 세계로 이걸 하나의 통화권으로 묶을 수 있다. 또는 같은 번호로, 지금 현재는 같은 번호로 통화할 수 있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이렇게 스마트폰 유선전화, 뭐 유성통신, 뭐 이런 거 인터넷 전화 하나로 먹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름을 거론하고 인터넷 전화하고 그 페이스북도 여기 스마트폰 연동하고 유선전화 연동이 큰 돈 벌 수 있다. 또는 데스크탑에 다 깔려있는 이런 플랫폼을 따라서 쇼핑몰 만들거나 슈퍼마켓, 그다음에 퀵서비스 택배 또는 과한 서비스, 뭐 각종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앱을 넣어갖고 사업을 할 수 있다. 케이블 TV도 이것이 가능해. 아까 지금 케이블 TV도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쭉 한다 해서 이런 CCTV도 컴퓨터 통합해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수백 개 수천 개 만들죠. 요산시 통합센터 중국에서 이거 쓰시더라고. 이거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의 기술 함부로 무단으로 쓰셨다라는 것은 이게 나중에 문제 됩니다. 서울시도로 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행정 노동부 경찰청 서울 국가의 주한미 대사관 서울 퇴직 공무원이라도 이게 다 문제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 아마 그 배상 들어가고 나중에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소송. 이거 팔았을 때 이거 전 세계 큰 기술입니다. 드론 같은데도 군사적 작전할 때 몇만 대일 수도 있는 그 동영상을 다 봐야 되거든요. 뭐 병사들 같은 경우에도 워키토키 군에서 자체 통신망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 통신망을 했을 때 워키토키 스마트폰에다 중폭 장치를 둘 수 있다 그러죠. 병사들이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스마트폰 워키토키에 넣고 군사형이 또 다른 것이다. 이렇게 전력을 건전지를 다 부착시켜 갖고 초장거리 통신할 때 전력을 보강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의 신호를 중계해 줄 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드론 같은 데다 차량 같은 데 싣고 다니면서 아니 뭐 무전병에 옛날에 하듯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무선 통신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것도 이제 라디오파로 통신한다는 거죠.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목적별 통화를 거기다 100만 개, 200만 개씩 해서 이동통신과 스마트 워키토키 같은 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무선 송수신 장치 라디오파로 하면서 좋다. 그 다음에 햄통신 같은 것도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입자가 10만 명이다. 그거를 그러면 제도권에서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가지고 이동통신에서도 흡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같은 전파다. 라디오 현재 있는 라디오 전파 같은 것도 공중파인데 그거를 정부에는 허가를 받은 건 파형이 하나지만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도 만들 수 있다. 햄통신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그렇죠. 햄통신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래갖고 방송국 팝니다. 가입자만 많으면 좋은데요. 근데 뭐 쇼핑몰 하든지 광고를 내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등등. 이거는 유선 인터넷망 기반해가지고 쌍방향 통신을 만들자는 거죠. 지금은 좀 힘들죠. 그것을 신호를 중계까지 해주면 신호가 뚜렷하겠네요. 근데 신호를 뚜렷합니다. 전세적인 국제통신이 되는 게 전세계 국제 유튜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돈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그 방송국을 만들어 가지고 파는 한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도 아예 방송국을 자기들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파는 아닌데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파는 아이디어라는 거죠. 그 방송국 채널을. 그래서 유튜브에서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한다. 저는 유튜브가 됐든 또 다른 데가 됐든 하루에 동영상을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을 시간대별로 틀리게 해서 10개, 100개든
10개 틀어준 방송국 아닙니까? 20개 틀어주면 시간대별로 틀어주냐 안 틀어주냐 다 방송국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100개 채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다 유튜브도 방송국 전 세계 정부의 허가가 필요 없는 방송국을 시간대를 정해서 하면은 방송국인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깔린 게 동영상인데 넷플릭스도 야 같은 사업을 전개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방송국을 판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 노트북, 태블릿 PC에도 가능하겠네요. TV나 무선 TV에도 가능하겠네요. 또는 유선 전달을 인터넷으로 연결해 갖고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디오를 송출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동영상을 자기가 만든 거 타인이 만든 거 하루 10개씩 20개씩 그렇게 방송국 그것도 역시 이 개인도 100개를 만들고 그걸로 이제 고유번호를 줘서 그 방송국을 파는 개념이에요. 쇼핑몰도 만들 수 있고 굿즈를 팔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요. 이 사업 아이디어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라든지 어떤 구글 같은데 지도 주잖아요. 지도 이렇게 해서 맵 지도를 주는데 그거는 이제 사진 방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동영상 방식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동영상으로 볼 수 있으면 전 세계 어떤 관광지든 어떤 그 나라를 다 구경할 수 있다. 한가하게 전 세계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별로 없죠. 위험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실시간 동영상은 어떠냐라는 거죠. 유명 관광지라든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짱이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맵지도에 넣어주면은 우리가 전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다 구경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면 되는데요. 이따가 아예 그냥 그 로드뷰가 있잖아요. 로드뷰를 갖다가 백화점 마트 이렇게 필요한 관광 명소에 확대를 해가지고 우리가 입장료고 그러니까 온라인이지만 입장료 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는 백화점 같은 데는 그냥 들어가서 물건을 구경도 하고 클릭하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아바타가 되어서 걸어다니고. 그러면서 전 세계 아바타들과 자기 얼굴 모습을 넣어줘도 되죠. 그래서 대화 SNS로 만드는 번역만 확실하면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어요. 바빠서 못 만나죠. 실시간에 현실에서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번역 서비스만 확실하면 되게 괜찮죠. 언어도 거기서 배울 수 있고 영어 같은 거나 되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다 이제 광고도 띄워도 되고 광고 띄워갖고 팔아도 되잖아요. 광고나 쇼핑몰 만들어갖고 추가적으로 또 가상 쇼핑몰을 거기 자체 네이버다 구글이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가상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가상 백화점, 가상 쇼핑몰, 가상 마트 만들어서 판매를 해도 되죠. 또는 가상 관광지를 만들어서 입장료 받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가상 관광지 받고 입장료 놓거나 거기서 들어가서 가상으로 게임을 즐기거나 가상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여자친구에게 이쁜 목걸이를 선물해주거나 옷 같은 거 선물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백화점이나 어떤 의류 매장 가지면 거기서 전신 사진을 딱 찍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자기네들은 옷이라든지 핸드백, 신발, 넥타이 다 그냥 가상으로 입혀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상으로. 그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겠네 생각이 들죠. 온라인에서도 나의 어떤 신체 사이즈, 얼굴 이렇게 보내면 아바타가 대신 입어주는 그 옷을. 그럼 내가 일일이 가서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를 수 있는 이런 서비스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내가 여기에다가 가상으로 빌려줄 수도 있겠네. 이 옷을. SNS다 그러면 실제 옷이 그렇죠. 실제 옷처럼 만들어야 좀 더 낫죠. 또는 아니면 가상 옷. 예. 이 사람의 명품 옷을 갖다 빌려주는 것을 갖다가 가상으로 해줄 수 있겠네. 그건 이제 사진 서비스 해준 거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서비스 해줄 수 있겠죠. 드라마 주인공처럼 해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해줄 수 있겠네. 연극 무대의 어떤 주인공처럼 야구 선수처럼 순위권 빌려줄 수 있겠네. 이라는 생각이 들죠. 또는 자동차도 빌려줄 수 있겠네. 가상으로. 너 집도 빌려줄까? 네, 아파트 빌려줄게.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디자인. 그래서 빌려주는 서비스. 그리고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서비스 해주는 서비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야, 너 곰뱅이로 만들어줄까? 너 말로 만들어줄게 해서 가상으로 이미지를 합성해서 그것도 사진 서비스 하거나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야 곰뱅이 게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중에 게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곰뱅이가 이렇게 곰뱅이를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부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 조련을 해서 곰뱅이 격투 게임, 곰뱅이 달리기 게임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게 재밌잖아요.
그다음에 거기 군뱅이 타고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군뱅이가 말처럼 뛰어다닙니다. 뭐 상관없잖아요. 아이디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뭐 탱크 게임인데 탱크 게임 아무리 쏴도 탱크가 포가 안 나가네. 그래서 똥포 그래가지고 10발 쏘면 한 발 나갈까 말까. 한 발 성공하면 진짜 환호를 지르. 그러니까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가상 재밌는 이런 게임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간단히 휴대폰에 앱 방식으로 넣으면 되게 상당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저그 식품 살균 구조가 제가 아까 전에 커피가 제일 짱이더라. 세균과 바이러스, 항균 항발에서 제일 짱인 것은 커피고, 그건 뭐 다 통합니다. 그래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도 통하고, 그 헤르페스 바이러스 계열이 그 어떤 그 뭡니까? 저 대상포진 계열 아닙니까? 헤르페스 바이러스 얼굴 고환아사도 일으키고 그러는데 저는 약간 중풍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바이러스 작용을 정확히 모르잖아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에 관련 특허 10건제 지적재산권 영상만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런 항균에 갖고 이렇게 상품을 만드시면 경동시장이 됐든 정관장이 됐든 어디서든 이렇게 약초회사 하신 약초회사 같은 데도 이게 쓰지 마시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약회사도 그렇고 항균 꿀이 됐든 이걸 절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가 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또 추가로 식품 아니라 저기 의학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추가로 커피, 초코, 커피하고 뭐 자판기 커피, 음료수 커피는 좀 약해. 그다음에 초콜릿 합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가나 초콜릿. 고속도로에 잠 와갖고 혼났는데 자도 계속 졸린 사고 날 뻔했는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하고 초콜릿. 또는 거기다 녹차하고 콜라 나머지는 결합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너무 과하다. 커피 코카콜라든 어떤 회사에서 이거 쓰지 마세요. 공동제약들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공동제약이 됐든 제약회사든 쓰지 마십시오. CJ가 됐든 또 잠이 오게 하는 거 대파하고 대추야자 열매에서 중동산 이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녹두나 콩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잠이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혈이 일어날 때 그다음에 연근가루하고 조리대 가루를 섞어서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홍시를 많이 먹었어요.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약간 잇몸처럼 내장 출혈이 하죠. 내장 출혈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독 구조. 그 약초를 연구하고 다 복용하느라고 제가 좀 간독성이 걱정이 됐었는데 녹두하고 콩 또는 검은콩, 진홍콩이 다 됩니다. 일단 생방가루를 섞어주니까 해독이 되더라.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함부로 무단으로 이렇게 제품화 시키지 마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대추하고 생강, 그다음에 무하고 생강 하면 그 소화제가 되더라. 무하고 파인애플 키가루 이렇게 하셔도 소화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무하고 녹두, 무하고 어떤 무하고 녹두 하니까 이것이 혈압이 낮아지더라. 거기다 무화과 열매를 같이 쓸 수 있어요. 이것을 그래서 무하고 어떤 콩 해도 무하고 오렌지 해도 혈압이 낮아지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녹차하고 율무하고 포도 추출물 하니까 눈이 약간 좋아지는 효과를 갖는데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방송에서 왜 자꾸 이렇게 제 기술은 남이 기껏 저도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거 알아내는데 연구를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근데 이걸 멋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제약회사든 누구든 지적재산권 법인데 범죄 형사적 민사적 범죄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에서 처벌받아요. 그래서 저는 소송하지 않고 외국에 팔았을 때 그분들이 한다. 지금은 이렇게 지적만 해놓고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을 자꾸 무단으로 쓰셔갖고 얘가 제가 영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살균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커피, 그다음에 방앗깻잎은 무릎 질환, 방앗깻잎 단독으로도 무릎 질환에서 관절 질환 살아나시면 되겠습니다. 제약회사도 음료수 형태로 만들. 그래서 커피하고 저기 그 방앗깻잎 하니까 무릎 질환이라도 척추, 관절 질환에 좋더라.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체적 운동성을 증가시켜 주는 거네. 이거 그 동물 사료에다 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유자청이 살균 기제에 좋더라. 이것도 이제 조리 때도 첨가할 수 있어요. 또는 매실청하고 마늘청 이렇게 또 살균 효과가 좋아요. 또는 마늘청하고 생강청 조리 때 이렇게 하셔도 살균 효과가 좋습니다. 또 괜찮은 게 또르죠 카레가루 조금 살균 효과가 있어요. 항바이러스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사실은 커피가 훨씬 낫습니다. 그것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남이 기껏 알아내는 이런 제가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어떤 기초의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한 후보 물질을 찾고 그 결합 실험을 계속해서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 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함부로 제품화 시키지만 틀림없이 치료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약만 먹습니다. 다른 거 일체 안 먹어요. 이게 독감이나 감기 바이러스 걸려도. 그다음에 혈관 막힌 거 뚫는 건 무화하고 어떤 무화과 열매인데 피부가 부들부들해져. 화장품 연료로 사용하셔도 피부가 부들부들입니다. 이건 진짜 매끄럽고. 그다음에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기관지 이게 감기거나 좀 거리면 겉으로는 기침도 안 하는데 가래 조금 이게 목소리가 탁하게 나와. 그래서 내가 율무하고 녹두를 볶아가지고 가른 그걸 복용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커피하고 먹으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커피 제 방식으로 이렇게 어떤 홍기름에 튀겨갖고 후라이팬으로 살짝 씻어갖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원두로만 이거 백종원 씨라든지 혹시 모르는데 방송에 연결 안 됐겠죠. 그분이 뭐 하겠습니까만은 이게 커피점을 운영점을 전문점을 하시니까 가맹점을 뭐 스타벅스를 다 연결돼 있던데 이제 방송에 보니까 친하시더라고. 근데 이게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신세계 이런 데 여기 신세계 그룹 이런 데서도 제발 부탁인데 혹시라도 이렇게 커피 온도를 튀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씻어 후라이팬으로 볶아가지고 원두를 만들어 그걸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커피 자판기 만들 때 끓여서 하는 방식으로 또는 커피 온도 커피 커피 머신 만들 때도 살짝 끓여서 살짝만 끓이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자판기 커피 머신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지금은 그냥 온도 조절 이렇게 추출해서 하는 방식인데 살짝 끓여서 하는 게 훨씬 더 맛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지 마세요. 이경규 씨가 됐든 펀스트랑에서도 이거 자꾸 하시던데 연복 씨뭐 이렇게 이영자 씨도 관련돼 있나? 전현무 전참시에 나오시고 그다음 당나귀기에서도 이렇게 떡을 바람떡이나 송편이를 우리나라 떡에다가 만두화시키는 만두설을 넣어갖고 그걸 했더니 당나귀기에서 이순신 탈북인 이순신 그래서 전현무 시초이라는 그 다음에 거기 우리나라 통합액젓을 만들자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그 다음에 새우젓이 이렇게 순서대로 많이 들어간 순서대로 까나리 액젓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그 다음 멸치 액젓, 그 다음에 이것을 참치 액젓 넣으면 김치 담글 줄 모르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해서 통합 액젓을 만들면 기타 다른 통합 액젓을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다른 피시 소스를 통합하셔도 육고기로 만드는 제가 피시 소스 만들었죠. 끓여서 만드는 튀겨서 만드는 피시 소스 이것도 그 다음에 홍차나 녹차 이런 것들을 기타 차 종류를 튀겨서 살짝 씻어갖고 덮어서 차로 만드셔도 중국이든 어디든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끓여서 만드는 고추장, 된장, 간장, 끓여서 만드는 매실청, 되더라고요. 전통된 방법 따르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하니까 이거 쓰십니다. 그다음에 콩 아니더라도 된장 만들어지던데 볶은 기류로 만든 된장, 쌀, 보리, 조, 수수, 옥수수, 뭐 녹두, 뭐 단팥 다 되면 다른 곡식으로도 된장이 만들어지더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루 그냥 전당력 매주 안 쓰고요. 갈아갖고 그냥 소금만 넣으니까 됩디다. 물 넣고 끓이니까 물 적게 넣으면 된장 되고 많이 넣으면 간장 되더라고요. 네. 그때 간장할 때는 소금 조금 넣어요. 그다음에 약간 설탕 같은 것을 약간 카레말에 시켜서 넣든지. 제가 뭐 치즈 넣어가지고 치즈 간장 만들어내거나 햄 소세지 간장. 그다음 장조림도 장어 장조림, 햄 소세지 장조림 이런 걸 말씀을 드렸죠. 장조림 형태로 캐비어도 이렇게 튀겨가지고 만드는 캐비어. 여기다 장조림 형태도 괜찮다. 그것을 명태알이나 날치알, 양미리알을
뭐 참치에서 대박 날 것 같은데 양메리 같은 게서 튀겨서 만드는 것을 장조림 형태로 만들어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낙지 장조림, 쭈꾸미 장조림, 오징어 장조림 이거 파셔도 제 기술입니다. 뭐 칠면조 장조림도 괜찮고 칠면 장조림. 그리고 제주 흑돼지로 만든 장조림이 맛있던데 제가 그거 만들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제품을 명을 해가지고 하시면 고등어 장조림 이런 것들도 고등어 연어 참치 장조림 이런 것들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조림 참치 통조림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참치 회사에서 오뎅 장조림도 괜찮고 두부 장조림도 괜찮아요. 두부 장조림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치즈 장조림 치즈를 갖다 기름에 튀길 수 있다 그러죠. 그래서 치즈를 장조림 아예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장조림하니까 맛있더라. 그래서 치즈를 아예 그냥 덩어리를 장조림만 시켜가지고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율무, 포도, 사과가루를 피부에 좋게 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번데기가루, 소금가루도 피부에 좋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뽕잎이나 오디가루를 첨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품화 시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리대 45%, 어성초 10%, 300조 10%, 곰보배추 5%, 비단프로 5%, 애동나무 5%, 소류장이 5%,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머리 5%, 부처선 5%. 이거 끓여서 액상이나 가루로 만들어서 연고로 만드셔도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어떤 환약으로 하셔도 여기서 경동시 이거 끓여가지고 내장출혈에도 도움이 되고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환부에 치질 같은데 손붙이를 탁 하니까 지혈 효과가 되고 상처 이렇게 치료하는데도 지혈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것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간이 버전으로는 조리대 55%, 어성조 10%, 300조 10%, 건보부 10%, 비단프로 5%, 소래장이 5%입니다. 간이 버전으로는 항균 항바이러스제가 좀 될 수 있고요. 감기 걸렸을 때도 좋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조리대 55%, 조리대하고 건보부주 비단풀이 어떤 호흡기 바이러스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섞어서 했을 때 또 제약회사에서 두 가지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뭐 조리대 비단풀만 하셔도 돼요. 조리대 건보부주 비단풀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더라. 어성초는 약간 어지러워지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성초 비율을 좀 낮추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300조 어성초보다는 300조가 좀 낫다. 그래서 이거를 아시아고 제약회사 항균 항바이 항암제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저 이거 시간 많이 걸렸어요. 알아내는데. 그다음에 건조기를 갖다 건조게 열탕 소독을 하듯이 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할 수 있는데 그래서 드라이기로도 사실 좀 피부병을 다 해결했습니다. 이제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출한 연구에 관련 특가 10건째 지적재산권 형성만 발표합니다. 그러면 드라이기를 화장실 손 가해를 어디가 말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뜨겁게 드라이기처럼 살균한 구조로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손살균할 때 되게 좋다라는 거. 그다음 락스하고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70, 20, 10을 알코올을 대신할 살균제라는데 전 충치균에도 씁니다. 그래서 되게 이거를 갖다가 허벅지에 사타구니 완순이 있었는데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이렇게 가열해서 완전히 마르게 살균 마르게 한 다음에 하루에 수십 번씩 10번씩 막 발라줬거든요. 비닐 장갑 끼고. 근데 그거를 해결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그 후로부터 안 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기하고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 안전한 살균제. 그래서 술도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이 1급 발암물질이 아니라는 거 황당합니다. 그래서 더 세거든요. 그거 쓰지 말고 이거 써라.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전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중이염 같은 데도 괜찮고 여성 질에도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긴 해요. 근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 여성질을 살균하는데도 이거 괜찮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락스 또로퐁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섞었더니 뭐 프로테이진 알았어. 원래 50, 50인데 화장실 줄눈이 하얘지더라. 세탁세제에도 넣었으면 제 기술입니다. 세탁세제에도 넣어도 제 기술이다. 그다음에 반도체를 산업용 세정제라 이것도 쓰지 마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베이킹 소다와 소금을 결합했더니 탈취 제자가 되더라. 냉경 그래서 그 액상화 시켜갖고 겨드랑이에 뿌리거나 다른데 뿌려서 페브리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베이킹소다, 소금, 100% 설탕, 젖산을 섞어가지고 모기 어떤 초파리 끈끈이로 만들 수 있어요. 잘 안 잡히죠.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끈끈이로 바퀴벌레 뭐 이렇게 또 뭐 쥐 할 때 끈끈이 있죠. 거기다가도 치즈 냄새나 치즈를 넣어가지고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상 형태로 베이킹 소다 어떤 설탕하고 젖산을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불빛으로 유도를 해도 그냥 놔둬도 그것을 맛있게 달콤하니까 들어와서 잘 빠져 죽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사과식초를 탈모 식품에 그래도 하다 보니까 사과식초 머리에 직접 사과식초나 식초를 발랐더니 머리가 풍성하게 나더라. 모든 탈모 제품에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사과식초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필링 효과, 화장품에도 쓰시고 제 기술에 사과식초를 치약 같은 데 넣어가지고 했더니 이빨이 하얘지더라. 이것도 제 기술. 이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가지고 그 무단으로 상업화시키지 마십시오. 제가 방송가에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신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술이 무슨 모둠입니까? 그분들이 방송하다 보니까 서로 친분관계가 있나 본데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친분관계 뭐 방송하는데 서로 아예 모를 리는 없는 거고. 이장우 시골마을 이장우에서 빵만 리스트 균으로 술 만드는데 거기 그분이 저기 백종원 씨 하시던데 백종원 씨는 커피점도 하시고 또 신세계 정영진 씨하고도 관련 신세계 쪽으로만 관련 있고 뭐 편의점 편스터랑 이연복 씨 거기 이영자 씨나 이경규 씨 출연하고 그러잖아요. 이영자 씨도 전참시에 나오시고 전참시에 전현무 전현무 씨 출연하시고 당나귀에게 거기서 제품이 나와요. 기술이 뭐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새우 액젓 그것도 어떤 남자 배우가 하시고 저기다가 명치알을 튀기는 것도 튀겨갖고 하는 것도 가수 이정현 씨가 하시고 그다음에 저 뭡니까 이 당나귀기에서 떡을 갖다가 저 우리나라 떡을 만두화 시키는 안 거기다가 그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죽미, 깐생, 고등어, 연어, 참치, 햄 소시지를 갖고 떡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올병에다가도 제가 완도화 시키는 안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걸 쭉 많이 넣어가지고 올병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만두서를 넣어도 되고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우리나라 떡에는 다 돼요. 인절미가 됐든 백설미가 됐든 식사화 시켜 도넛에다가도 돼. 그다음 핫도그에다가도 돼. 핫도그에다가도 소세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숯불 어떤 숯불닭 그다음에 불고기들이 들어가거나 삼겹살이 들어가거나 소떡에서 이렇게 소세지에다 떡, 소세지 햄 이런 것이 들어가서 핫도그를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소고기 칩이라든지 돼지고기 칩 같은 것이 들어가서 닭고기 우리나라 닭튀김이 들어가가지고 핫도그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종류의 핫도그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도 이 밀가루 들어가 거기다가도 햄 소세지를 추가로 겉에 밀가루 피복이 있잖아요. 일단 햄 소시지를 넣는다든지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고기, 죽은 깐생, 고등어, 참치 다양한 걸 넣어서 만들 수 있다. 치즈 두부 이런 데도 되고 또는 유부 초밥할 때 유부 거기다가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면 자체에다가 스파게티라든지 각종 면 종류, 라면 종류에다가도 이것을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낙지, 오징어, 죽, 깐생, 고등어, 참치, 소세지면, 햄면 이런 게 된다는 거지. 참치면, 오뎅면 이런 것도 된다는 거죠. 이것도 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당면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쫄면 같은 데도 할 수 있고 떡볶이 떡에다가도 할 수 있고 가래떡에다가 할 수 있고 하시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냉장고를 부탁해서도 이렇게 옥수수에다가 튀겨서 기름에 튀기는 건 같고 귀리하고 쌀 같은 것도 튀겨갖고 소금도 진짜 맛있더라. 그걸 오트밀화 시킨다. 튀겨거나 일단 볶아가지고 이렇게 과일점과 과일점 일단은 어떤 치즈나 초콜릿 넣고 오트밀화 시키는 얘기했는데 그 사업 하시려는 거 이온열 셰프 갖고 볶음기를 튀기셨죠.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설마 안 하겠죠? 이게 셰프분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나 본데 이것은 제 예상입니다. 함부로 무단으로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요리 프로그램이 저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말씀이죠. 하여튼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문제가 안 될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무슨 내 기술이 모둠으로 그쪽으로 가 있냐라는 거죠.